오늘 재미있는 뉴스가 그거였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연속 토론회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는데요. 주요 이슈가 뭐가 될 거냐면 대통령 권력구제 개편,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제 개편,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전제 하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개헌 이야기를 불을 땡기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고 다시 본인의 자리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만 인용이 돼가지고 파면이 되는 경우, 그러면 60일 뒤에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선가르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을 끌어안으면서도 윤석열과 다른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말했듯이 단순히 그냥 사람만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확장을 하든지 판을 바꾸어서 확장을 하든지 연합을 하든지 뭐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각제를 매개로, 내각제가 아니죠. 개헌을 매개로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하는, 교섭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매개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정치적 의미를 하나를 더 말해보자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개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한 명을 제외하면 전부 개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실제로 개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두 번째고요. 이재명을 포위하고 십자포화를 쏘아야 되는 전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의 군소 후보들, 이재명 이외의 후보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출마하려는 후보들이 전부 다 지금 개헌이 필요한 이슈들은 많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과 관계된 것도 개헌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무소불위, 책임지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아마 국민소환제와 관계된 개헌도 필요해 보입니다.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공수처와 관계된 이야기들도 뭔가 바꿔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개헌 자체가 명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론의 힘을 세게 못 받는다는 것, 개헌 이야기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그 단어를 앞세우기보다는 지금 우리 정치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가면 저는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좌우 없이, 좌우를 가르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판을 새로 짜거나 판을 확장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 일환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호영 위원장 중심으로 아마 개헌특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원외에 있는 분들이나 혹은 민주당 외곽에서 비명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원로 전직 국회의원들, 헌정의 분들이나 이분들도 다 동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아마 동조를 할 거예요. 아마 이재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합심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한번 지켜보고요. 뭐 국민의힘의 이 전략이 통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여론전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국민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이 개헌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시큰둥하거든요. 그리고 3분의 2,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으니까. 다만 이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요. 정치인들, 플레이어들, 정치인들의 합종 연행을 하는 데는 매우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재명을 둘러싸고 십자포화를 쏘아대는 연합
만드는 데 있어서는 유효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는 전략적으로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단절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시기인지도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의 시대, 윤석열 한 명만 가서도 안 되고 이재명 한 명만 가서도 안 되고 가야 된다면 두 사람을 동시에 보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시대를 끝내고 그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그리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윤석열만 제거하고 이재명이 잡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거꾸로 이재명만 제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남는다, 이것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피하게 탄핵이 인용되어질 시점쯤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아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는 과거의 청산, 윤석열과 이재명의 시대, 참 힘든 정치의 시대죠. 무한 대결 정치의 시대인데, 무한 대결 정치의 시대를 청산하고 지금 트럼프 시대 지금 경제 전쟁 해야 되잖아요. 다들 그냥 싸우는 게 있잖아요. 그 총구를 밖으로 돌리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하는데 저 말이 틀린 말인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총구를 밖으로 돌리는데, 총구를 밖으로 돌리는 게 민주당끼리 싸우지 말고 국민의힘에게 총구를 돌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 이렇게 싸울 게 아니고 트럼프 시대에 맞서 가지고 세계 속에서 경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세계 속에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내전 중이잖아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이재명과 윤석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총구를 외부로 돌려가지고 외부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싸울 힘을 못 내고 있어요. 내전 중이라니까요. 이 내전 상태, 정치적 내전 상태를 끝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기의 의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대적 공생은 뭐냐면요, 적대적으로 같이 살아, 상대방 때문에 내 존재의 의미가 연장이 됐었다면 상대방이 제거되려고 하는 순간, 종말을 고하려고 하는 순간 나의 존재의 의미도 끝납니다. 같이 종말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렸고, 국민의힘 쪽에서 주호영을 가지고 개헌특위를 만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쪽의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뭐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거 하려면 초당적, 초국가적인 의견 수렴이나 접촉,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